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은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유해서 농수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오늘은 미래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축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순천광양축협의 이성기 조합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축산업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우리 순천 광양축협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고객님들과 또 시청자님들, 특히 LG 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 광양축협은 코로나19에도 우리 지역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순천 광양축협은 1963년도에 승주 순천 축협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곳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순천 광양축협은 순천과 광양 지역의 축산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님들의 소득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사업은 지역에 있는 여유자금을 예금이라는 형태로 모아서 다시 또 대출이라는 형태로 축산인들과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1조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경제사업은 조합원님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약 780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가 많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축산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코로나19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 어떤 게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이후로 모든 사업의 판단은 코로나 이전과 함께 코로나 이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두 가지로 아마 나뉘어질 것입니다. 네. 나눠진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밖에서 외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는 대체적으로 집밥 쪽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집밥이 늘어나면서 가정수요의 축산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거를 따라서 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한 다음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재난지원을 받은 돈으로 특히 한우 고기 소비가 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한우 고기 소비 신장률 특히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판매가 대략 한 70%, 온라인 판매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내다보기는 앞으로 코로나가 정착적으로 장기화되면은 2030년 안에 온라인 판매가 거꾸로 70% 되고 오프라인 판매가 30%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소비 행태가 온라인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또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우의 사육 두수가 300만 두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우가 이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잘 보셨는데요. 지금 한우가 300만 두로 가장 지금 사육 두수가 최고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가격 또한 단군 일에 가장 비싼 한우라는 지금 칭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면역력에 관심이 있으면서부터서 또 특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고기 소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한우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1kg에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비싸고 사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떨어지면은 국내산 한우 가격도 값이 덩달아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가 지금 제로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도 약 쇠고기가 외국산 쇠고기가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제로화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한우 산업이 굉장히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량 암소를 도태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암소를 비육으로 직접 연결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우협회와 농협이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곧 불어닥칠 이 가격 파동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는 사육 두수를 좀 줄여주시고 또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한우의 우수성을 인정해 주셔서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미국소의 관세가 2026년도에 없어지나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또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이 한우 가격은 현재 지금 송아지가 450만 원, 숫송아지 기준 450만 원, 470만 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사육비 또한 4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가 대체적으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원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1000만 원 받으면은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싼 송아지를 비육해서 2년 뒤에 비육해 가지고 시장에 나올 때쯤 되면은 이게 1000만 원 이상 받아야 농가가 수익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료비를 낮추는 경영비를 낮추는 이러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한우 농가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한우 농가의 미래를 위해서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순천 광양 축협의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예. 조합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천 광양 축협의 한우와 전라남도 동부의 8개 시군의 공동 브랜드를 저희가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전국 최초의 광역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게 명칭이 지리산 순한 한우입니다. 네. 그래서 2003년도에 발족을 해서 2009년, 2015년, 2016년 3회에 걸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국가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은 명품 한우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이 소비자들에게 팔려나가면서 굉장히 사랑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페스티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국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을 하고 농협중앙회가 또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이 행사에는 소비자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각 전국에 있는 브랜드, 육류별로, 품종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축산물 브랜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시상을 하는데 거기가 가장 큰 대상이 대통령상인데 저희가 3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3회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브랜드는 네. 명품으로 인정을 해서 별도의 또 페스티벌을 별도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순한 한우는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리산 순한 한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예. 고기겠군요. 알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현장까지 다 나와서 실사를 한 이후 12년 연속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인정을 해준 인정 브랜드라고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는 16대에서 18대까지 조합장을 하셨고 18대에 취임하신 지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저는 학교를 고등학교 때 축산과를 갔습니다. 농업학교 축산과를 가서 정말 농촌으로 돌아가서 이 축산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축산과를 갔는데 지금까지 축산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군대 3년을 빼고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조합원님들이 뭐를 필요로 한지를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조합원님들께서 연세가 많아지시고
또 고령화되면서 힘도 붙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축산 현장에서 사료 가격은 값이 높아서 그렇지 전화만 하면은 다 막 서로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물을 하고 남은 축산 분뇨는 주인도 싫으라고 그러고 이웃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그런데 이거를 각 농가가 처리를 하려면은 로다를 산다든지 뭐 굴삭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농가마다 장비를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농가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착안을 해서 조합에서 로다하고 굴삭기, 미니 굴삭기를 사가지고 직원을 한 명 붙여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우리가 치워줍니다. 직접 직원들이.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힘든 그 작업들을 본인이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축산 분뇨 처리 헬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축산 도우미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경사가 났다든지 애사가 생기면은 축산 현장을 비울 수밖에 없는데 축사 소 밥이라는 것은 축사 사료를 지금 매일 하루 밥을 줘야 되는데 사료를 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이웃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또 직원을 보내서 신청하면은 직원을 보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사양 관리를 대신해주는 축산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대형 하나로마트를 시작하면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축산물을 믿고 팔아주는 100% 팔아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은 경축 자원화 센터라 해가지고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이 자원을 순환화를 시킨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볏짚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소에게 급여를 하고 그 소가 먹고 생산된 분뇨는 다시 부숙시켜서 자원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땅으로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것을 축산 자원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자원화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순천시 용당동에 순천광양축협 종합시설 건축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본점이 연양동에가 있는데 연양동의 업무 공간이 좁고 마트하고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고객들이 오시면은 이게 육류만 구입하러 저희 마트를 오시면은 다른 물품이 부족해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또 마트를 또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또 연양동은 지금 이미 도시가 개발된 지 20년이 넘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순천의 북부 지역인 용당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용당동을 주시하고 있던 차에 좋은 부지가 나와서 용당동에다가 아재 2차지에 본점도 옮기고 1층에 전체적으로 마트, 대형 마트를 내서 조합원님들이 생산하는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100% 팔아드리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고객들은 이른바 저렴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쇼핑을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종합청사를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공간은 앞으로 축산업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관계된 것에 장기적으로 좀 중심지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뭐 우리 조합이 지금 올해 발족한 지가 창립 57주년인데 57주년 만에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00여 평의 부지에 대략 한 1,800평 정도 건축물을 지어서 1층에는 신용, 은행 코너와 신용사업과 하나로마트를 넣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2층에는 또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업무 공간과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예. 그다음에 대형 회의실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 우리도 또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서 종합청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임기 중에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뭐 일이라든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축산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축산이 전체 농업의 소득의 42%나 점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상위 10대 품목에 축산업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냄새 난다, 뭐 파리가 생긴다, 여러 가지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좀 거리끼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거리낌들로부터서 친환경적인 요소,
아름다운 축사 가꾸기,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축산물 한우 사랑 글짓기 100일장 대회 이런 것도 하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축산에 대한 한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도 펼치고 있고요. 더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깨끗한 축사 가꾸기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농장들을 우리가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농장들을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합원 중심의 교육 지원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 지원 사업을 1,300명의 조합원들에게 교육 지원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대략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지금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 사업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여유 자금을 예금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거나 고객들이 필요로 할 때 대출이라는 형태로 또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그런 신용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축산업, 지금 축산업 총 인구가 거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인구가 거의 한 지금 9만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9만 호, 돼지가 약 5천 호, 그 다음에 낙농이 약 4천 호 이렇게 굉장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예면 받으면은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서 외국에서 축산물이 물류가 제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자국의 식량을 자국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자급이 되지 않는 민족은 굉장히 외세에 의존을 해야 되고, 국가 안보, 식량 안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배를 골마야 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제재 때문에 유통이 안 되고 물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국민들이 굶고 있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국민이 먹거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축산물은 자급률이 27%에 불과합니다. 예. 농산물 전체가. 그래서 한우는 대략 한 37% 정도 되고, 일반 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21%밖에 자급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합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먹으려는 단백질 공급원은 우리 조합원들이, 축산인들이 기어코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조합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외에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지금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 조합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 축산인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년 축산인 포럼을 저희가 하면서 지금 40대 미만의 청년들을 따로 모아서 그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무엇이 먹거리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년이 돌아오는 축산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 국민의 인류의 반이 여성입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반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축산인들을 어떻게 육성해주고 삶의 동반자로 이렇게 키워나가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축산업 현장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축산인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성 축산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제공,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청년인이 돌아오는 축산업, 그 다음에 여성과 함께하는 축산업, 이 두 축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산업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말씀 저희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 광양 축협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과 우리 시청자님들, 특히 LG 헬로비전 관계자분들에게 더욱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합은 즐거운 협동조합, 함께하는 에코축산업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함께 뛰는 우리 조합원님들과 조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저희 조합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생각과 각오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다가가고, 고객님과 또 시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축산업이 협동조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 순천 광양 축협 이성기 조합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산업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천 광양 축협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마련된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축산업의 미래 가치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